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이 이제 조금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줌 자체에 딜레이가 있든지, 아마 제가 말하는 거랑 거기서 이제 리스판가는 들리는 거랑은 약간 딜레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드웨어, 컴퓨터, 그, 프로세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고 있는데요. 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시큐리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큐리티 어택들이 그 컴퓨터 하드웨어의 특성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또 이제 잘 아는 게 이제 좀 중요한 게 어쨌든 이런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보통 뭐 하드웨어를 별로 상관 안 하고 그냥 사실 뭐 컴퓨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고려 안 하고 이제 요새는 하고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하드웨어로부터 많이 멀리 떨어진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이 좀 잘 안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보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보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이제 그 결함, vulnerability, 취약점을 이용한 그런 공격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의 공격은 거의 이제 사람의 실수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공격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이제 취약점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 하드웨어 취약점에 따른 그런 공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배우고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하드웨어를 컴퓨터 프로세서를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집중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잘 들으시고 좀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이 과목 중간고사는 어,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이제 조금 몰아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기말에서는 뭐 거의 이 배운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중간까지는 거의 이런 약간 이제 기초는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웠기 때문에 기말에 이제 좀 더 모아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이제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메모리 하이라키, 뭐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메모리 계층 구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프로세서의 이제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뭐 부르게 됩니다. 사실 뭐 계속해서 이제 이 그림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프로세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프로세서는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해서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를 바꾸는 거고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를 바꾼다는 게 결국엔 데이터를 바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 어디 있는 데이터를 바꾸냐?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 여기에 있는 그 데이터를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메모리가 아이디어란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란 메모리처럼 쓰기 위해서는 빠른 메모리지만 얘는 그 사이즈를 크게 늘릴 수가 없다라고 했죠. 사이즈를 크면 또 속도도 느려지고 또 이제 비싸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서에 가까운 쪽, 프로세서는 이제 명령어를 수행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프로세서에 가까울수록 비싸고 사이즈가 작고 그 다음에
그런 메모리를 배치를 하고요. 프로세서에서 멀어질수록 싸고, 그 다음에 용량이 크고, 그러니까 덴시티가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느린 메모리를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리얼 월드에서도 그렇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일을 할 때 가까운데 이제 그 빠르게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넣어놓고, 그렇지만 그 가까운 곳은 사이즈는 작죠. 뭐 이런 식으로 메모리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항상 요 레지스터, 그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라는 게 레지스터랑 그 다음에 메모리, 스토리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소프트웨어한테 리빌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한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메모리 시스템이 되겠고요. 중간에 이제 캐시, 캐시는 하드웨어가 알아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죠. 캐시는 그냥 퍼포먼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 곳이 그 메모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사실 이제 머신러닝이 굉장히 이제 핫한 그런 에어리잖아요. 그 머신러닝에서 이제 좀 우리가 또 역시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메모리가 되겠고요. 그 메모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성능은 높여야 되고요. 또 이제 그 파워, 그 칩이 이제 돌아갈 때 이제 파워, 전기 에너지 쓰잖아요. 그 일렉트릭 파워를 어떻게 하면 적게 쓸 것인가. 데이터가 그 멀리 있으면 프로세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가까이 있으면 적게 쓰게 되는 거. 이거 뭐 우리 그 리얼 월드도 마찬가지죠. 멀리 있으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또 에너지를 소비하고 뭐 그런 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라는 거는 그 안에 이제 내부 메모리를 어떻게 이제 잘 사용을 해가지고 퍼포먼스는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컨섬션, 뭐 파워 컨섬션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짜 머리를 싸매면서 네,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이제 컴퓨터 그 좋은 빠르고 좋은 프로세서들은 이런 구조적인 그 인핸스먼트의 그 영향을 좋은 영향, 그러니까는 베네핏을 받아서 이렇게 잘 도는 그런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캐시라는 거는 우리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아키텍트들의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막 뭉쳐진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뭐 이런 여기까지 이제 뭐 설명을 드릴게요. 퍼포먼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 하이라키에서 뭐 캐시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런 거는 다 퍼포먼스랑 관련이 있고요. 결국에는 그 프로세서의 가까이에 자주 쓰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위치를 해놓고 또 이제 진짜 자주 쓰는 것들을 가까이로 이제 진짜 가까이에서 많이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퍼포먼스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연구한 그 퍼포먼스 매트릭들이 뭐 미스 레이트, 그 데이터가 이제 캐시에서 발견이 되냐 안 되냐, 왜냐면 뭐 그다음에 average memory access time 뭐 이런 것들이 또그 퍼포먼스 매트릭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여기는 우리 그 설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미스 레이트를 줄일 거냐, 어떻게 하면은 그 average memory access time을 줄일 거냐 이런데 이제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시의 구조, 뭐 캐시 매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역시나 그런 퍼포먼스랑 그 파워 컨섬션, 에너지 컨섬션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설계가 되게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캐시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왜냐면은 그 캐시를 이용한, 캐시의 사이드 채널을 이용한 그런 어택 같은 경우에는
이 캐시 매핑을 잘 알면은 공격이 더 쉽게 일어나는 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시가 이제 다이렉트 맵드 캐시가 있고, set associative 캐시가 있고, 그다음에 fully associative 캐시가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캐시의 하나의 그 세트, 그 우리가 이제 캐시를 액세스하는 그런 어드레스를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그 인덱스 하나로 액세스가 되는 캐시의 한 셋, 거기에 캐시 블락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이렉트 맵, set associative, fully associativ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캐시의 미스 레이트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또 비싸지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ully associative 캐시를 큰 캐시에 이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associativity, 그러니까 한 셋당 몇 개의 블락이 들어갔냐를 x축으로 하고, 요거로 이제 뭐 hit rate, 그러니까 miss rate 반대죠. 높을수록 이제 좋은데, 그러면은 그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거의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fully associative 캐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좋은 성능을 원하면 한 이 정도의 set associativity를 갖는 캐시를 써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placement fallacy가 역시나 존재를 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가장 덜 쓸만한 그런 데이터들을 그 캐시 밖으로 내보내느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replacement fallacy라고 했습니다. write fallacy도 write through, write back 이런 것도 다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캐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거냐, 그래서 inclusion, exclusion, 캐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진짜 그 시큐어 택을 이제 약간은 보안 공격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진짜 뭐 이런 것까지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만 하는 그런 공격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캐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아주 집요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뭐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캐시까지 배워야 되냐? 이런 캐시의 특성을 이용해서 또 공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제 상식으로 뭐 알아두시는 것이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캐시를 넘어서 뭐 이제 프리패치라는 뭐 약간 특별한 그런 블락과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virtual memory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패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컴퓨터가 이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때 그 데이터가 이제 랜덤한 데이터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짜는 그런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어레이를, 그러니까 어레이 타입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고 있고요. 뭐 어레이 타입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선언을 할 때 어레이 타입으로 이제 선언을 하는 거를 이제 말을 합니다. 뭐 int, a, 뭐 100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은 뭐 100개의 그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레이 A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어레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많이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짜게 되는데, 그럼 이 어레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이용을 할 거냐,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할 거냐 했을 때, 만약 어레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CPU에서 그 데이터 프로세싱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뭐 똑같은 그 계산을 각각의 그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뭐 동일하게 이제 적용하는 그런 구문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많이 쓰죠. 뭐 i equal 0, i less than 100, i equals plus 한 다음에 뭐 c i equal i 플러스 b i,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C라는 어레이를 A랑
B의 그 어레이에 대해서 각각 그 더해서 그냥 C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이런 형태의 그런 엑스큐션을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요 포문 형태를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이 프로그램에 액세스를 할 건지 뭐 잘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사실은 뭐 이거를 보게 되면은 A0랑 B0를 읽어서 C0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넥스트 그 루프에서는 A1과 B1을 읽겠죠. 그래서 C1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컴퓨터라는 것은 그 결국에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A는 1이다. 그 다음에 뭐 C는 A 플러스 2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결국에는 요 데이터를 그 프로세서 쪽으로 갖고 오는 거는 그 데이터가 필요할 때 엑스큐션을 하기 바로 전에 그 데이터를 갖고 오는 명령어가 우선은 생성이 돼요. 그러면 필요할 때 데이터는 다 메모리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프로세서까지 갖고 와야 되고요. 그 갖고 오는 그런 명령어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바로 전에 그, 그 명령어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로드 명령어가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2를 하려면은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그 ALU, Arithmetic Logic Unit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 메모리에 있는 A라는 곳에 있는 데이터를 레지스터까지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연산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 언제 하느냐? 연산 그 데이터가 필요하기 바로 전에 보통 생성을 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크닉이 들어가면서 이 거리를 이제 조금씩 늘려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필요할 때 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 A가 이제 메모리에 있으니까는 갖고 오려면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잖아요. 뭐 그때까지 컴퓨터 놀고 있어야 돼요. 뭐 데이터가 안 왔으니까는 계산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프로세서는 그냥 놀고 있게 됩니다. 퍼포먼스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제 이런 어레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0번을 읽고 1번을 읽고 하면은 그 다음에 2번 읽겠네. 다음엔 3번 읽겠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어레이 형태를 가지고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오게 될 경우에는 그런 패턴을 역시나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1번을 읽어올 때 그러면 다음에 2번을 읽어오겠네. 그래서 2번에 대한 리퀘스트를 그 메모리 쪽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3번에 대한 리퀘스트도 메모리 쪽으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리퀘스트를 보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나쁜 게 뭔가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프리딕션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이런 리퀘스트를 생성하면서 메모리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는 어디까지? 레벨 1 데이터 캐시 뭐 이런 데까지 갖고 오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캐시에서 뭐 어떤 데이터가 있든 사라지든 이거는 소프트웨어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하드웨어가 신경 쓰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별 상관이 없고요. 데이터는 메모리에만 있으면 돼요. 메모리에만 제대로 있으면 되고 결국에는 그 얘네들이 미리 읽어서 캐시에 이제 채워놓는다고 하더라도 뭐 하드웨어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별 신경 쓸 게 없고요. 하드웨어는 만약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미리 캐시에다 채워놨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그 다시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프리패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리패치 방식은 이렇게 이제 액세스가 된 데이터가 액세스된 형태를 모니터링 한 다음에 데이터가 그 그러니까 레귤러한 그 간격을 가지고서 액세스를 하네 계속해서 그러면 다음에도 그거 갖고 오겠네 하면서 미리 리퀘스트를 날리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프리패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그 상용 프로세서
많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제 프리패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를 뭐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프리패칭의 프레딕션이 틀리면은 뭐 그냥 헛 에너지를 쓰고요. 헛되게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뭐 다르게 이제 어쨌든 메모리에 있는 그런 리소스를 쓰기 때문에 그런 메모리에서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리소스, 뭐 밴드위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밴드위스가 이제 헛되게 이제 사용되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를 만약 역시나 프레딕션 되는 레이트가 높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별로 안 되고 퍼포먼스 상으로 굉장히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프리패치는 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 이제 사용이 됐나요? 하드웨어가 놓을 수 있는 공간, 데이터 캐시, 그러니까 캐시의 영역 안에서 이런 프리패처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다 구현된 겁니다. 뭐 데이터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한테는 별 영향은 없고요. 소프트웨어는 아무런 그런 불만이 없는 그런 뭐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하드웨어가 알아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역시나 보안 공개 사이드 채널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어택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예. 예, 하드웨어 풀패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요. 이제 virtual memory, 이제 가상 메모리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virtual memory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이제 동작하는 그런 형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느냐. 자, 뭐 컴퓨터는 피지컬한 하드웨어예요. 그렇죠? 뭐 컴퓨터라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가 아니니까 하드웨어니까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존재를 하고 뭐 그런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virtual memory라는 건 뭐냐? 자, 아까 제가 이제 계속 메모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요?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DRAM이라고 부르는 그런 메모리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사실 DRAM 자체는 우리가 이제 역시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것도 꽂고 꼽았다가 뺐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DRAM은 사실 피지컬한 그런 메모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virtual 메모리는 뭐냐? 그러면 가상 메모리, 존재하지 않는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어느 정도 맞아요. virtual 메모리라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을 하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이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로 액세스를 할 때 이 버추얼 메모리 어드레스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럼 로드 이거 어떻게 돼요? 로드 x1, 0, 뭐 x2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어드레스가 뭐냐? 이 어드레스가 virtual 어드레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제가 이제 컴퓨터 구조를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게 다 그 어드레스라는 것이 다 버추얼하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냐?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소프트웨어는 이 버추얼한 어드레스에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고요. 사이에 이제 하드웨어랑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하드웨어가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액세스를 하는 virtual address들을 뭘로 바꿔줘? 피지컬. 그러니까는 진짜 그 DRAM, 진짜 DRAM을 액세스를 하는 그런 진짜 어드레스, 그거 우리가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냐? 어,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는 뭐 피지컬 어드레스에 존재를 해요. 피지컬 어드레스에 존재를 하고 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이제 액세스를 할 건데 소프트웨어가 이제 요 피지컬 DRAM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이제 액세스를 할 건데 소프트웨어는 버추얼 어드레스로 이 데이터가 이제 선언이 될 때 버추얼 어드레스를 가지게 되고요. 이 버추얼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이 버추얼 어드레스가 이 어떤 피지컬 어드레스, 그러니까 리얼 메모리의 공간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데 그 진짜 그 리얼 어드레스는 하드웨어랑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얘를 변환을 시켜줘서 그 진짜 그 DRAM을 액세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진짜 액세스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한테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도대체 왜 사실 더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 직접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지 않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virtually 그러면 판타지 월드에서 왜 소프트웨어가 놀게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뭐 소프트웨어한테 그 하드웨어의 어떤 상황을 숨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 앱스트랙트랑 좀 비슷한 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껏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DRAM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어요. DRAM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란 이런 저장 장치에서 또 이제 읽어오게 만들 필요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 메모리 사이즈가 크니까 뭐 이럴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뭐 옛날엔 그랬어요. DRAM은 역시나 뭐 캐시보다는 느리긴 하지만 역시 빠르고 프리시어스한 그다음에 비싼 그런 메모리였고 하드디스크는 뭐 그래도 싸고 느리고 뭐 그런 뭐 메모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이 DRAM을 우리가 이제 캐시처럼 사용을 하자. 응? 아까 제가 이제 DRAM은 메모리는 그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왜 캐시처럼 사용을 하나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게 약간 일루전 그런 식으로 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일부 공간을 요 모자른 뒤에 DRAM의 이제 공간으로 이제 템포러리 뭐 어쨌든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자. 이것이 이제 virtual 메모리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DRAM은 뭐 옛날에는 뭐 작았으니까 뭐 그냥 뭐 그래도 크게 뭐 1GB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피지컬 메모리는 1GB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좀 작으니까는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좀 더 이제 많은 공간을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소프트웨어한테는 더 많은 더 사이즈가 큰 메모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한테는 뭐 4GB의 공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사실 32빗 우리가 컴퓨터로 했을 때 32빗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4기가까지 액세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2빗 컴퓨터 같은 경우에 버추얼 어드레스가 4기가 정도 크기를 가져요. 아니면은 뭐 좀 더 크게, 뭐 통 크게 뭐 64기가바이트라든지 아니면 128기가바이트의 그런 영역을
소프트웨어가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뭐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한테는 자, 너는 이만큼의 어드레스 필드를 줄 테니 거기에서 만들어 써. 이렇게 하는데 그 진짜 메모리 사이즈는 작아요. 피지컬 메모리 사이즈는 그것보다 훨씬 작고요. 진짜 메모리 사이즈는 작은데 대신 메모리 안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어디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갖고 오면 되겠다. 이게 이제 버추얼 메모리의 처음 시작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만약 소프트웨어가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이제 D램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D램에 이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될 텐데 역시나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를 써가지고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load 뭐 x1 아까 말했듯이 0, x2 이게 이제 근데 이 버추얼 어드레스로 자 데이터를 나한테 줘. 그 데이터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이 데이터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을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에 없으면 하드디스크에서 떼가지고 메모리를 옮긴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버추얼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한테는 좀 더 크게 큰 영역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드레스 필드를 만들어주고요. 대신 데이터는 메모리에 있을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에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버추얼 메모리 아이디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DRAM을 캐시 비슷하게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뭐 그렇지만 요새는 DRAM이 더 크죠. DRAM이 굉장히 크죠. 큰 메모리를 이제 사용하는데 뭐 그럼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추얼 메모리는 굉장히 유용한, 굉장히 이제 편리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했을 때 요새 이제 컴퓨터는 한 번에 많은 그 수의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게 되죠.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에서 그러니까 프로세스, 뭐 태스크 매니저인가? 작업 관리자를 띄워보면은 거기서 돌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소프트웨어가 A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B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피지컬 메모리가 있고요. 여기 동시에 이제 런치가 돼가지고 이제 돌 건데 이 A라는 소프트웨어는 그 피지컬 메모리의 어떤 일부 공간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기 데이터 X니까. B라는 소프트웨어는 요 피지컬 메모리의 또 다른 공간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개는 독립적인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데이터는 공유가 되지 않겠죠. 자기 각자의 데이터를 쓸 거니까. 그래서 A가 액세스를 하는 이 피지컬 메모리의 공간과 스페이스와 B가 액세스를 하는 피지컬 메모리의 스페이스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B가 갑자기 A가 같이 쓰는 공간에다 막 라이트를 해버리고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버리고 A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상하게 동작하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퍼레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자, 우리가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이 만약 로드 x1, 0, x2 해서 이 어드레스를 계산할 거잖아요. 그 어드레스를 네가 피지컬 어드레스를 알아서 계산을 해라.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얘가 이제 B만 쓰는 게 아니라 뭐 C도 쓸 수 있고 D도 쓸 수 있고 똑같이 이제 피지컬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뭔가요? 소프트웨어가 직접 피지컬 어드레스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는 그때그때 상황을 모르는데 어떤 소프트웨어가 그 컴퓨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돌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데이터를 액세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X 뭐
헥사데시말로 1000이라는 어드레스를 A가 액세스를 해요. 근데 B가 같이 돌고 있는데 B가 역시나 X1000이라는 피지컬 어드레스를 액세스를 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얘네 둘이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뭐 해결을 하려면은 경찰관이 있어야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A한테 넌 항상 피지컬 어드레스에 피지컬 메모리에 이 공간만 써. B는 너는 이 공간만 써. 뭐 C는 이 공간만 써.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는데 말도 안 되죠. 그 소프트웨어를 그 만드는 사람이 그거 피지컬 어드레스 어떤 상황일지 알고 그때그때 바뀌는데 그거를 항상 나는 여기를 쓰겠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되고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돌리는 프로세스는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뭐 그 개수나 아니면 상황이 또 거기에 따라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특정한 어드레스 공간만 액세스를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너럴 퍼포즈 소프트웨어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뭐 인베디드 프로세서나 뭐 So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일한 태스크가 돌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이렇게 버추얼 어드레스로 가도 되지만 피지컬 어드레스로 직접 액세스를 해도 가능하지만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가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로 액세스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결국에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가 도는지 아니면은 하드웨어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 거는 누가 알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하드웨어가 알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하드웨어가 매핑.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는 나는 버추얼 어드레스, 그러니까는 판타지 어드레스로 모든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게 하고 근데 소프트웨어 그때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하드웨어는 내가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가지고 진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게 한다.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뭔가요? 아까 뭐 이런 용량 얘기도 했지만 A라는 소프트웨어가 어드레스 1000를 이건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액세스를 하고요. B라는 소프트웨어가 역시나 버추얼 어드레스 1000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만 얘네 두 개는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소프트웨어니까. 그럴 때 이렇게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하드웨어가 다른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 줘가지고 얘는 피지컬 어드레스 2000를 액세스를 하게 한다. 얘는 피지컬 어드레스 3000를 액세스를 하게 한다. 이렇게 매핑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버추얼 어드레스는 똑같지만 피지컬 어드레스에 그러니까 실제 메모리에 액세스를 하게 되는 피지컬 어드레스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 이제 윈도우즈 개념, 아니면 thread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장점은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거기 안 해도 돼요. 내가 어떤 피지컬 어드레스를 액세스할 건지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판타지 월드에서 놀 수 있게 버추얼 어드레스를 써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 프로그램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는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매핑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는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하드웨어가 담당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쉽게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역할이 훨씬 더 커졌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이즈가 작아서 또 여러분들이 텍스트북을 읽어보면은 버추얼 메모리의 개념은 사실 진짜 뭐랄까 아주 프리셔스하고 비싼 디램
너무 공간이 작으니까는 하드디스크도 사용하자.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이 역할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이제 매핑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이 들어가게 되면서 뭐 이제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이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이제 버추얼 메모리 그리고 뒤에 이제 페이지라는 또 개념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페이지마다 어떻게 이제 뭐 퍼미션이 할당이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제 사이드 채널 같은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캐시도 마찬가지지만 캐시의 어느 부분에 있느냐, 뭐 메모리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소프트웨어는 상관이 뭐 별로 그거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도는 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바뀌어요? 시간이 바뀌죠. 이제 소프트웨어한테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이제 빨리 돌면 좋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프트웨어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뭐 저기 소프트웨어가 뭐 인텔 셀러론에서 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텔 i7에서 돌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i5에서도 돌 수 있고 뭐 이렇게 서로 다른데 소프트웨어에서 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빨리 돌면 좋지만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적 특성에 따라서 별로 우리가 이제 밝히지 않고 싶어 했던 difference of time, difference of access time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추얼 메모리도 이 데이터가 하드디스크에 있느냐 아니면은 메모리에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역시나 그 데이터의 위치가 파악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사이드 채널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사이드 채널이니까 우리가 굳이 밝히지 않을 그러니까는 인포메이션 굳이 밝히지 않을 그런 정보가 되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코딩을 하게 되고요. 작성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사이드 채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 미닝풀 정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하드웨어를 이용한 그런 시큐어 어택, 보안 공격의 이제 어떤 기본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추얼 메모리가 왜 이렇게 이용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그 버추얼 메모리, 그 버추얼 어드레스 to 피지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 어떻게 이제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버추얼 메모리예요. 요 버추얼 메모리,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듯이 per process 이렇게 되겠죠. 뭐 아까 말했지만은 윈도우즈 이제 태스크 매니저를 이제 뜨게 되면 그 태스크 매니저에 여러 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런치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라는 거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할당이 돼요. 어떤 말이냐면은 프로세서 A가 있고요. 프로세서 B가 있습니다. 프로세서 A에다가 내가 128GB의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할당을 해줄 수 있어요. 해줄게. B에다가 너도 128기가 줄게. C도 있네. 128기가 줄게. D도 있네. 128기가 줄게. 할당을 해줍니다. 근데 피지컬 메모리는 1기가인데요. 뭐 괜찮아요. 왜냐면은 물론 소프트웨어한테는 이렇게 굉장히 큰 공간을 할당을 해주고 니네들이 알아서 놀아라 이렇게 하지만 뭐 결국에는 뭐 소프트웨어가 이 공간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당연하죠. 그 데이터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사용을 하겠죠. 뭐 그렇지만은 뭐 너가 이제 쓸 수 있는 공간은 이 정도야. 굉장히 이제 많이 주는 거죠. 대신 그러니까는 이게 판타지 월드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한테는 요 진짜 피지컬 메모리 스페이스가 얼마인지를 밝히질 않는 거예요. 아니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 프로그램이 어떤 환경에서 돌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메모리는 1기가지만 자, 넌 프로세서 A가 런치됐어요. 프로세서 너는 128기가의 공간을 줄게. B도 128기가, C도 128기가, D도 128기가 줄게. 이렇게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나눠주게 됩니다. 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넓은 공간을 소프트웨어가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자유롭게 아까 말했듯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데이터는 요 피지컬 그 DRAM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데이터는 실제 이 공간은 이제 작고 그 다음에 작기 때문에 데이터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상관할 게 아니고 그냥 넓은 공간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이 버추얼 어드레스로 데이터를 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장된 게 데이터가 이 피지컬 메모리에 어떤 이렇게 이제 이거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데 피지컬 메모리에 이제 존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디스크에 존재를 할 수도 있어요. 피지컬 메모리가 이제 모자르면은. 그 다음에 아까 이그젬플에서 이제 봤듯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피지컬 메모리 하나 다 공유를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공간은 얘는 프로세서 B한테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요 프로세서 A는 이용 못하죠. 뭐 그러면은 얘는 사실은 그 매핑이 다 피해가게 됩니다. 요 버추얼 어드레스.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 for A, 프로세서 A는 이 공간으로는 매핑이 안 되도록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쉐어 그 피지컬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프로세스가 많이 뜬다라고 해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그 로드 인스트럭션, 어드레스는 이제 바이트 단위죠. 바이트 단위마다 우리가 그 트랜슬레이션, 매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죠. 매핑 테이블만 해도 몇 개가 필요,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는 굉장히 크고요. 각각의 그 어드레스가 피지컬 어드레스 어디로 매핑되지?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매핑 정보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0는 1번으로 가라. 어드레스 1은 10번으로 가라. 2는 뭐 100번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바이트 단위로 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니까 요에는 어떤 청크, 이 큰 청크마다 이 큰 청크는 저쪽 청크, 저쪽 공간으로 가. 다른 청크는 저쪽 공간으로 가. 이런 식으로 그 청크 단위로 우리가 이 매핑 정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청크를 우리가 페이지라고 부르게 되죠. 페이지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지 사이즈는 옛날에는 뭐 세그먼트라 해서 막 변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픽스드 사이즈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보통 이제 페이지 단위는 이제 4KB, 4KB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아카데미아에서는 이제 4GB, 4KB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요 청크 단위로 매핑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게 여기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고요. 버추얼 어드레스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이제 이그젬플은 48bit이에요. 48bit으로 우리가 사이즈를 하면은 2의 48승 바이트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2에 32바이트가 이게 4GB인데, 왜냐면 그 2에 사진은 요거는 예, 2의 8승이 64인가요? 64 테라바이트죠. 2의 8, 아니. 2의 8승이니까는 256 테라바이트 사이즈죠. 그러니까 버추얼 어드레스는 256 테라바이트를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페이지 요거 이제 빗 넘버 47부터 빗 넘버 12까지 요게 그 하나의 페이지가 가지게 되는 버추얼 페이지 넘버로 얘기를 하고요. 이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실제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 실제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는 피지컬 페이지 넘버라고 하는데 그걸로 트랜슬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피지컬 어드레스는 지금 40빛이죠. 40빛이면 1TB보다 크네요. 크긴 한데 어쨌든 요 피지컬 어드레스의 요 사이즈는 실제 그 피지컬 메모리 사이즈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사실은. 우리가 4GB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피지컬 어드레스는 32빛이 되겠어요. 만약 우리 그 컴퓨터가 1GB를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30빛입니다. 피지컬 어드레스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실제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버추얼 어드레스는 그냥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컴퓨터 하드웨어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 무작정 큰 수로 이제 좀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컴퓨터 하드웨어의 이제 한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 매핑은 뭐 아까 말했지만은 그 버추얼 어드레스 요 스페이스는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마다 이제 생성이 되게 되고요. 각각의 그 프로세스라는 거는 우리가 몇 개의 프로그램을 띄우냐 요거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는 뭐 프로세스 1은 이렇게 가질 수 있고 버추얼 메모리 2도 역시나 각각의 그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좀 그 매핑이 될 때 뭐 서로 이제 다르게 매핑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어떤 거는 요 버추얼 어드레스 1은 요 피지컬 어드레스 1으로 지금 매핑이 되고요. 요 버추얼 어드레스 2 이건 이제 프로세스 2인데 요 프로세스 2에서 버추얼 어드레스 2는 역시나 똑같은 피지컬 어드레스 PA1으로 매핑이 될 수도 있어요. 엥? 아까 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shared 라이브러리를 쓴다든지 이런 shared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를 메모리에 집어넣고 각각의 그 프로세스가 그 어차피 shared 라이브러니까 읽어와가지고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 똑같은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여러 번을 만들어 놓기보다는 그냥 shared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각각 똑같은 거를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프로세서마다 이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상성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VA1이 버추얼 어드레스 2랑 다른데 피지컬 어드레스는 똑같다. 이게 이제 이걸로 매핑되고 이걸로 매핑 똑같은 그 피지컬 어드레스 매핑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노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뭐 가능성은 버추얼 어드레스 1이 버추얼 어드레스 2랑 똑같은데 서로 다른 PA2, PA3로 이렇게 매핑이 될 수도 있죠. 이것도 분명히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이제 프로세스가 다르니까 이건 이제 호모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게 왜 좀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캐시랑 또 맞물려 가지고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시노님이라는 개념이 있고 호모님이라는 개념이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load x1, 0, x2 뭐 이런 것처럼 얘가 이제 어드레스를 가진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실제로는 버추얼 어드레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되느냐 그거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요 버추얼 어드레스는 우리가 이제 요 페이지 업셋이랑 페이지 옵셋은 어드레스 11부터 0까지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이제 사이즈가 4KB 니까 이거랑 이제 버추얼 페이지 넘버로 이제 나눠질 수 있고 이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피지컬 페이지 넘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이제 바꾸게 되느냐 그 메모리에 요 매핑을 시켜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 매핑 테이블을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이제 매핑이 되느냐? 이 버추얼 페이지 넘버로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버추얼 페이지 넘버랑 매핑이 되는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이 페이지 테이블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0다. 그러면 0에 해당되는 피지컬 페이지 넘버는 뭐 100이다. 이런 식의 그런 정보를 페이지 테이블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테이블이에요. 0은 뭐 1은 뭐 3, 0은 100, 1은 101, 2는 뭐 103, 3은 105 이런 식으로 그냥 매핑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매핑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요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이제 요 PTBA라는 요거는 이제 그 페이지 테이블은 D램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페이지 테이블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그 페이지 테이블 자체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그 데이터 스트럭처는 램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D램에 어디를 또 액세스를 해야 될 거냐?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걸 이제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어드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어드레스가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에 따라 할당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 만드는 거니까 이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어드레스에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이제 들어가서 뭐 거기에 해당되는 어드레스를 그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 테이블의 어드레스를 액세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정보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줄여서 PTE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해당되는 PTE를 액세스를 해가지고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를 만들 수가 있죠. 이 옵셋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내려오면 되고요. 여기도 그냥 내려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된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갖고 와서 요게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가 이제 되게 되겠고요. 요 피지컬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메모리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각각의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애트리뷰트, 뭐 특성들을 저장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밸리드하냐, 모디파이드 됐냐, 아니면은 얘가 쉐어드냐, 아니면은 뭐 프로텍티드 돼야 되냐 그런 식의 정보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가지고 또 이제 읽어서
진짜 액세스가 가능한지 또 이제 판단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게 돼요. 좀 이상할 수가 있죠. 이상한 점이 없나요?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페이지 테이블은 DRM에 저장이 돼 있다고 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자기가 이제 그런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데 이건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했어요. 버추얼 어드레스는 그냥 판타지 월드의 어드레스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지컬 어드레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고려대학교 찾아가려면은 그 고려대학교라는 실제 그 위치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려대학교에 이제 그 판타지 어드레스를 이제 가르쳐주고 글로 오세요 하면은 찾아갈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려면은 우리는 피지컬 어드레스가 필요하고요. 거기 직접 가지고 와서 갖고 와야 돼요. 데이터가 필요하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라기보다는 뭐 이상한 게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합니다. 로드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할 때 얘는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했어요. 이 버추얼 어드레스는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려면 얘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럼 피지컬 어드레스 바꾸기 위해서는 뭘 액세스를 해야 되느냐?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페이지 테이블은 어디 있습니까? 메인 메모리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꾸기 위해서 메인 메모리를 한번 액세스를 해가지고 여기에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를 알았으니까 피지컬 어드레스로 다시 액세스를 해야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진짜 피지컬 어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그곳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메모리를 2번 액세스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쉽지 않죠?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트 백을 이제 쓰게 됩니다. 라이트 백을 이제 쓰게 되는데 뭐 말했듯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라이트 백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결국 이제 그 데이터가 메모리에 있다가 이제 또 이제 메모리가 이제 캐시처럼 이제 사용이 되니까는 이 메모리가 이제 dirty 그러니까는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dirty가 되게 되는데 dirty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dirty한 데이터는 또 하드디스크로 다시 저장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백을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필요할 때마다 이제 저장을 시켜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페이지를 리플레이스 할 때도 역시나 필요하죠. 왜냐하면 메모리가 캐시처럼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LRU를 쓰는 거는 이게 말도 안 되고요. 워낙 그 메모리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뭐랄까 순서를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approximate LRU 그냥 이제 간단한 방식의 그냥 오래됐으면은 그냥 보내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를 얻으려면 메인 메모리를 그때마다 액세스를 해야 된다. 메인 메모리는 무지하게 느리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요 virtual 어드레스는 가는 요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거는 그냥 매핑이에요. 매핑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버추얼 페이지 넘버 0는 어디 1은 2는 어디 그래서 FFFFF는 어디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 각각의 정보가
또 다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이내미컬리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이제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다이내미컬, 그러니까 이제 다이내미컬리 얼로케이티드 데이터도 역시나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뭐 그냥 템포러리 뭐 스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액세스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메모리가 얼마 정도 이제 할지는 그 잘 모르죠. 물론 이제 뭐 스태틱한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영역들은 그냥 딱 정해져 있긴 하지만 코드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지만 다이내믹하게 이제 우리가 액세스를 해야 되는 것들은 몰라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모든 정보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맵핑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이즈가 크죠. 굉장히 크죠. 버추얼 페이지 넘버 그 버추얼 그 페이지 넘버의 그 width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 자체가 메인 메모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가 굉장히 이제 프리시어스한 그런 자원인데 페이지 테이블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사실 진짜 뭐랄까 주객이 전도된 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좀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이러키컬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각각의 여러 단계의 페이지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처럼 그냥 어, 버추얼 페이지 넘버 BPN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줄여서 BP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버추얼 페이지 넘버를 통짜로 요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로 그 피지컬 페이지 넘버 요 매핑 정보를 바로 이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몇 단계로 이제 나눠 가지고 몇 빛으로 나눠서 얘는 얘가 생성하고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가리키게 하고 얘는 또 이제 그 페이지 테이블은 얘가 생성하고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가리키게 하는 이런 식으로 그 여러 단계의 페이지 테이블로 생성을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이라키컬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구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아까처럼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어드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어드레스에 요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더해져 가지고 그 해당되는 그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로 우리가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10빛이죠. 10빛만 사용하고 이 10빛을 사용해서 근데 얘가 가리키는 거는 레벨1 페이지 테이블이에요. 레벨1 페이지 테이블. 레벨1 페이지 테이블이 뭐 여기 이제 역시나 매핑되는 그런 정보가 있겠죠. 이 정보는 이제 뭐냐? 이 정보는 이 레벨 2 페이지 테이블의 베이스 어드레스. 그 베이스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또 합쳐져 가지고 이 엔트리 레벨 2 페이지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또 가지게 돼요. 요 레벨 2는 레벨 3 페이지 테이블에 요 베이스 어드레스를 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거랑 BT랑 더해져서 요 레벨 3의 페이지 테이블을 하면 여기는 최종적으로 PPN,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이제 갖고 와서 쓰게 됩니다. 얼마만큼 그 사이즈가 줄어드는지는 뒤에서 이제 제가 이그젠플로 좀 설명할 건데요. 자, 그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걸 이제 또 이제 다른 말로 하이라키컬 페이지 테이블이 동작하는 방식. 그러니까는 첫 번째 이제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레벨 1 액세스하고 레벨 2 액세스하고 레벨 3 액세스해서 최종적으로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그 동작을 우리가 페이지 워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페이지 워크. 그래서 이제 뭐 인테리는 이런 데서 페이지 워크라고 이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하이라키컬 페이지 테이블이
좀 맞는 말이긴 한데 페이지 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면 이제 사이즈는 굉장히 줄게 되는데 단점은 이 페이지 테이블은 역시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작성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를 하면 그만큼 메모리를 액세스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는 메모리 한 번만 액세스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세 번을 액세스를 해서 최종적으로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피지컬 페이지 넘버, 그러니까는 피지컬 어드레스를 얻으려고 메모리를 세 번을 액세스를 합니다. 혹시나 골치가 아프죠? 뭐 그렇지만 이제 그 사이즈는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컴퓨터가 엄청 느려질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그거를 이제 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또 이제 존재하는데 어쨌든 이그젬플을 이제 봐볼게요. 자, 이 이그젬플이 이제 왜 하이라키컬 페이지 테이블을 써야 되느냐? 이게 이그젬플이 42빗, 버추얼 어드레스가 42빗이고 피지컬 어드레스가 32빗, 4GB죠? 4GB.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사이즈가 이제 4KB 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하이라키컬 페이지 테이블이 아니라 그냥 원레벨, 그냥 통짜의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그 어떤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어떻게 이제 할당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뭐 여기는 커널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코드 영역이 있고, 다이나믹 데이터, 스태틱 데이터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커널은 이거는 이제 건들질 않아요. 이거는 이제 매핑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프로그램이 액세스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원 레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페이지 사이즈가 4KB니까 페이지 옵셋이 12빗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버추얼 페이지 넘버는 30빗이 되겠죠. 그럼 요 30빗에 대해서 매핑 정보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그럼 원레벨일 경우에는 엔트리가 2의 30승계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엔트리의 그 사이즈가 이제 4바이트라고 이제 뭐 그냥 가정을 하면은 이 페이지 테이블의 사이즈는 4GB가 됩니다. 피지컬 어드레스가 4GB. 피지컬 어드레스 하나를 페이지 테이블이 하나 다 차지를 한다는 거, 이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없고요. 4GB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레벨을 쓰면 어떡할까? 자, 2레벨을 쓰게 되면은 이제 15빗으로 나눈 거죠, 버추얼 페이지 넘버를. 그럼 이제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2의 15승계의 엔트리를 가지게 되겠죠. 그 2의 15승의 엔트리니까 얘는 128KB의 그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가지게 되겠고요. 그, 요 2레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엔트리가, 그러니까는 요 엔트리가 이제 그 매핑이 되는 그런 사이즈가 있을 거잖아요. 요 사이즈는 128MB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40에서 15를 빼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128바이트가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뭐 여기랑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전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2개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레벨 2 테이블 하나 가지고 여기를 커버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128MB 사이즈를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28MB 아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개를 페이지 테이블은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 나머지 부분은 뭐 매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는 128kB가 필요하고 얘는 하나, 요 레벨 2도 한 페이지 테이블 하나 사이즈가 128kB이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적으로 128kB 플러스 256kB의 페이지 테이블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그럼 뚜리 레벨 1 같은 경우는 뭐냐? 얘는 이제 2의 10승 요거 이제 가지게 되겠고요. 뭐 2의 10승이기 때문에 이제 레벨 5는 어차피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4kB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레벨 2가 역시나 이제 매핑이 되게 되는데 매핑이 두 개. 요 전체 요거는 레벨 2가 두 개로 이제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 레벨 2 그다음에 레벨 3가 아마 세 개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만들면 돼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요 프로세스 하나가 필요로 하는 영역이 뭐 커널 영역과 코드 영역, 그다음에 이런 영역과는 그 굉장히 이제 작은 사이즈가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을 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레벨 3 같은 경우, 레벨 2나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 레벨 같은 경우는 4KB, 8KB, 12KB, 24KB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뭐 요거에 비해서 얘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이라키칼 페이지 테이블을 왜 필요하냐? 예,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필요가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 피지컬 어드레스 얻으려면 메모리를 3번을 액세스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사용하면 되나요? 캐시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차피 요 페이지라는 청크 단위로 우리가 이제 이런 매핑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이제 4KB고요. 그 4KB 뭐 소프트에서 한번 액세스를 하면 역시나 데이터는 뭐가 있어요? 스페셜 로컬리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페이지를 한번 액세스를 하면은 그 페이지가 가리키는 그 영역 안에서 계속 액세스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프로세스가 레벨 3 같은 경우는 3개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페이지가 이제 4KB니까는 그렇게 하네. 예, 1024개, 얘가 51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어플리케이션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계속 액세스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또 옆으로 넘어갔다가 또 열심히 액세스를 하고 또 옆으로 넘어가 이런 식으로 한 번 페이지에서 여러 번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핑 정보를 그때그때 메모리를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캐싱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빠르게 하드웨어 안에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도 캐싱을 하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캐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대한 캐시 메모리가 이제 존재하게 되겠고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캐시를 우리가 TLB, Translate Lookup Side Buffer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TLB는 하드웨어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하드웨어가 이제 TLB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캐시 페이지 엔트리에 대한 정보가 TLB에 이제 캐시 형태로 이제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니까는 메모리를 액세스를 하지 않고 처음에 TLB를 읽어와가지고 액세스를 해서 피지컬 어드레스를 얻은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서 캐시를 메모리 캐시와 메모리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힛 레이트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4kb의 청크 페이지 단위로 그 데이터가 이제 배열이 되기 때문에 힛 레이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힛 레이트가 높으면 캐시를 사용하면 돼요. 이거는 뭐 어떤 프로세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엑셀러레이터를 설계를 하든 뭐 아니면 SOC를 설계를 하든 힛 레이트가 높으면 자주 사용하면 캐시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캐시, 그 TLB는 그 페이지 엔트리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대한 그런 그 캐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프로세스, 그 TLB가 이제 각각 이제 또 프로세스마다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그 캐시, 요 TLB도 요 프로세스 ID 요거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각각의 캐시마다 이제 TLB를 또 이제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TLB가 이제 인스트럭션 캐시에 대한 인스트럭션 TLB, ITLB,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캐시에 대한 DTLB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TLB 사이즈는 어차피 역시나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하드웨어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TLB는 어차피 그 트랜슬레이션 하는 그런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작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세스가 돼야 돼요. 그 CPU에서 버추얼 어드레스로 이제 뭐 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익스큐션이 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버추얼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려면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있는 공간은 피지컬 어드레스로 다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캐시를 액세스를 할 때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해야지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캐시가 또 이런 식으로 캐시를 한번 액세스를 하려면 복잡해지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이제 우리가 캐시를 액세스를 하려면은 TLB를 액세스를 해서 그 킷이 나면은 이 피지컬 어드레스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서 L1 캐시를 액세스를 해서 CPU로 이제 줘야 되고요. 뭐 없으면은 다시 이제 L2 캐시를 액세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L1 캐시를 하드웨어가 액세스를 하기 전에 우선 TLB를 액세스를 하고 L1 캐시 액세스하고 L2까지 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로세스가 거기는데 우리가 이제 L1 캐시는 빠르게 액세스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메모리인데 그 TLB를 한번 또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힛 타임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뭐 그러니까는 이게 뭐랄까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에버리지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레벨 1은 버추얼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하고 그냥 레벨 2부터는 레벨 2는 어차피 한번 캐시를 거쳐서 액세스를 하니까 그럼 그거 TLB 액세스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레벨 1은 버추얼리 액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레벨 2부터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설계가. 물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러 또 아까 말했듯이 그 허머님이라든지 뭐 신호님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버추얼 어드레스가 똑같아도 그 똑같은 버추얼 어드레스가 가리키는 그 데이터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피지컬 어드레스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시뮬테니어스 멀티 트레이딩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필요하면은 뭐 에런 캐시도 그 피지컬 어드레스로 뭐 액세스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는 로직들을 이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 좀 서머리를 했고요. 어쨌든 이제 메모리라는 것이 사실 그 프로세서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또 많은 경우 이제 시큐어 덱도 메모리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 트리거는 프로세서 때문에 트리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메모리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 시큐어 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메모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사이드 채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그런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냥 보안적으로 이제 할 때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많은 사이드 채널이 이제 존재하는 거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뭐랄까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채널이 존재하는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캐시 액세스 타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버추얼 메모리도 TLB CC라든지 TLB 미스에 따라서 다 다르고 액세스 타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 액세스 타임이 이제 사이드 채널로 작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그 어태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버추얼 메모리까지 이제 다뤘으니까는 이제 거의 이제 프로세서, 특히나 하드웨어가 이제 액세스 다루게 되는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다뤘고요. 질문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 수업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